스타트 할게요. 지난 시간에 심리 그다음에 필요한 거 이런 거 좀 했는데 오늘 진짜 중요한 걸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만 잘 해도 어느 정도 중간 이상은 갈 수 있는 내용이니까 네,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한 파트라서 제가 오늘 이걸 준비를 했고 늦게 온다고 해서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그죠? 네,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만들고 있는 소스가 이제 3-3장에 이제 패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패턴이 이제 뭔지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한번 물어볼게요. 자, 대답해 볼 사람. 상담의 목적. 강민쌤, 상담의 목적이 뭐야? 그렇게 세속적인 표현 말고 딴 거 좀 없네. 상담의 목적이 뭐예요? 손 실장님.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차라리 전자가 좀 더 가까워요. 이게 우리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환자를 설득해서 치과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뭘 받기 위한 거죠? 대가. 예, 비용을 받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그게 상담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담할 때 그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방금 우리 선생님처럼 구강 뭐라고? 건강에 무슨 기여하고 정보 알려줘요? 네이버 지식이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상담자는 되게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담자가 스타일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이 있고 굉장히 수비적인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수비적인 사람도 결국 목적은 병원에 신뢰를 주기 위해서 수비적인 어떤 좀 방어적인 상담을 하는 거지 최종 목표는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거 명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아까 패턴에 대한 걸 제가 오늘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패턴. 네. 패턴이 뭐예요? 박서담 쌤. 반복되는 일정한 패턴이 뭐냐더니 반복되는 일정한 패턴이래. 그럼 패턴, 상담에도 패턴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네. 자, 패턴을 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패턴.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만한 가방의 문양이죠, 그죠? 부담이 없어? 왜? 돈 없어서?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 너 생일 언젠데? 5월. 아, 그럼 못 사주겠네, 어차피. 벌어가지고. 자, 이 문양에도 보면 패턴이라는 게 있죠. 얘 다음에 얘. 이건 똑같은 거. 자, 근데 이게 굉장히 규칙적이에요. 보면. 맞습니까? 즉, 요 다음에 뭐가 나올지 알 수 있어요? 뭐가 나올 것 같아? 동그란데, 이거 네이크로바도 아니고 아무튼 이런 게 나오겠죠. 자, 힌트를 줬어. 그럼 우리는 왜 지금 패턴을 공부할까? 선생님, 왜 공부해? 상담을 잘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잘하는 게 목적인데 그럼 왜 패턴을 공부하냐고. 몰라? 패턴을 왜 공부해요? 패턴을 왜 공부해? 오늘 패턴이잖아. 뭘 하는지 왜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앉아 있는 거야. 여기 친구들 앉아 있으니까 왠지 빠지면 좀 찝찝할 것 같고. 경민쌤 패턴을 왜 공부할까요? 예측하기 위해서. 좀 비슷한 그게 있긴 한데 정확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담은 100명을 하면 100명이 다 다르거든요.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최종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죠. 과장님 왜 그런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패턴. 자, 운동 선수들 있죠. 농구나 축구 선수들이 보면 어마어마하게 훈련하는 게 있습니다. 농구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훈련을 해요? 농구 선수들. 이게 뭐야 이게? 드리블. 맨날 보면은 잘 못하는 애들이 슛 연습만 한다고. 재밌으니까. 근데 드리블이 안 되면 어때? 슛할 기회가 없어요. 볼 이동을 못 시키는데 어떡해. 그래서 드리블 연습을 엄청나게 하고, 그죠? 이렇게 숙인 자세에서 계속. 그래서 심지어는 눈을 감고도 이게 가능할 정도로 돼야 돼요. 그래서 농구 선수들 보면 항상 봐봐요. 드리블 할 때 공 보면서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아니면 항상 이렇게 코트를 보면서 드리블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 이게 완전히 공이 착착 달라붙는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본기. 그 다음에 슛도 어때요? 굉장히 기본적인 연습을 엄청나게 하겠죠? 그러니까 눈 가리고도 어때? 프로 선수들 보면 슛이 들어가잖아요.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런 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기본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상담을 할 때도 기본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본기에 대한 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어떤 자신의 어떤 이미지 메이킹이나 화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이제 기본기인데 패턴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보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지각생. 패턴이라고 하는 건요. 농구에서도 보면 이렇게 뭐 포스트 패턴 플레이 해가지고 1번 선수가 패스하지 않고 드리블하면 바로 2번 선수는 3번 수비 선수에게서 스크린을 시도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호흡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 농구라고 하는 건 어때요? 드리블을 하다가 공을 잡고 또 드리블하면 돼, 안 돼? 농구의 규칙을 모르는구만. 하면 안 돼요. 더블 드리블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공을 쥐고 이동을 못하죠. 하려면 드리블을 해야 되는데 드리블 하다가 잡고 또 드리블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 1번 선수가 자 패스를 안 하고 드리블을 시작하는 순간 뭐예요? 2번 선수는 스크린을 시도한다. 이게 신호인 거예요. 얘가 드리블 하는 순간 아, 이 작전이 이렇게 하겠구나. 드리블 하는 걸 보고 바로 습관적으로 스크린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으면은 다른 선수가 이 막아 있는 선수 뒤로 가가지고 노마크가 되고 패스를 하겠죠. 그럼 노마크 상태에서 슛을 넣는 거예요. 이걸 엄청나게 연습한다고. 왜? 프로니까. 근데 우리가 동네 농구 애들 보면 뭐 해요? 그냥 막 패스하다가 그냥 운 좋으면 넣는 거고 직접 계속 말을 하잖아. 이거 뭐 아마추어들이 그렇게 하겠죠.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트 플레이라는 게 있어요. 세트. 이 선수가 공을 차는 순간 얘는 뛰어간다고요. 이쪽으로. 왜? 이쪽으로 패스해 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호각을 불면 이 선수가 달려가면서 차려고 할 때 얘는 벌써 뛰어가고 패스하고 빈 공간에서 슈팅. 이런 상황을 엄청나게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다 외워야 되겠죠? 뭘로 외워야 돼요? 머리로? 머리로 외워지나? 몸이 기억해야 돼요. 그냥 습관적으로 호각 불면은 얘는 바로 뛰어나간단 말이에요. 다음 세트 플레이를 보고. 이게 운동선수들이 엄청나게 연습을 해요. 몸에 익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모든 스포츠 선수들은 몸에 익혀요. 생각하고 하는 게 몸이 다 기억하도록 하는 거라고. 자, 상담도 있잖아요. 보면.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이 8가지는 제가 주로 많이 쓰는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패턴을 왜 가지고 있냐면 이런 특징이 있는 환자들을 상담을 할 때 새로운 어떤 창의적인 방법을 찾는 것보다 기존에 검증된 방법을 활용하는 게 승률이 어때요? 높다는 거지. 성공 확률이. 그럼 크게 이제 8가지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이 중에서 어떤 걸 배우고 싶어요? 경민쌤 어떤 거 배우고 싶어? 오늘이요? 뭐 앞으로도 오늘이든. 뭘 다야. 1번부터 볼게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환자가 왔을 때 기본적인 상담의 패턴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우리가 기타 칠 때도 기본 코드가 있죠. 기본이 안 되면 기교를 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내가 일반적인 환자 기본도 모르면서 무슨 쇼핑 환자, 뭐 니즈 없는 교정 환자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반적인 환자를 다루는 패턴에 대한 거. 2번은 뭐죠? 쇼핑 환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간 보는 사람은 어떻게 상담하는지,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 그 패턴을 몰아가는 게 있어요. 제일 대표적으로 쇼핑 환자 같은 경우에는 쇼핑을 권장을 해요. 오히려 더 알아보고 오시라고. 심지어는 다른 치과까지 지명을 해줘. 그나마 어디가 좀 괜찮으니까 거기 가보시라고. 굉장히 쿨해요. 왜? 어차피 여기서 안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목적은 이 쇼핑 환자가 우리 치과를 가장 신뢰하도록 만드는 게 목적인 거지 지금 당장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빨리 캐치해야 될 거야. 대형 환자는 어떤 환자예요? 체격이 큰 환자인가? 그렇죠. 풀케이스처럼 뭐 임플란트 막 20개씩 막 16개에서 20개씩 이렇게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또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비용과 큰 결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비교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경우에 어떤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병원이 신뢰를 주는지, 전문성을 전달하는지 그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고, 당연히 물어야 되는 게 특히 치료 결정권자에 대한 확인이 되게 중요하겠죠. 이런 게 있을 거고, 소개 환자 상담 패턴. 이거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소개해준 사람에 대한 소개자의 영향력에 대한 어필이 굉장히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양념을 치겠죠. 교정 환자 같은 경우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니즈가 없는 환자와 니즈가 있는 환자를 어떻게 패턴을 바꿔가는지. 그 다음에 프리미엄 임플란트는 뭐 유럽산 고가 임플란트를 상담하기 위한 패턴이 있겠죠. 그 다음에 치료 결정권이 없는 환자는 어떻게 상담하고 어떻게 보내야 되고 뭘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씩을 뜯어봐도 굉장히 우리가 몇 시간씩 공부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떤 거? 가장 기본기부터 다지도록 할 거라는 겁니다. 일반 환자의 기본 상담 패턴. 다음 팀장 다 외우고 있어? 선생 외우고 있어? 제일 처음 뭐 해요? 크게 얘기해. 내원 경로 파악하는 거. 두 번째는 박소담. 두 번째 뭐해? 넌 여기 왜 앉아 있냐 너는? CC가 뭔데? 캠퍼스 커플이냐? 어? 주소 같은 소리야. 다음 팀장 뭐야? 두 번째요? CC용이 있는데. CC. 더 정확한 표현을 원해 나는.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니즈 파악. 옵션으로 니즈 증폭. 무엇을 원하는지 원하는 게 파악되면 얼마큼 또 이걸 증폭시킬까 어떻게 할까 그렇잖아. 그 다음 뭐예요? 뭘 원하는지 들었어. 그 다음에는 그래 저항 요인 뭐 때문에 고민할까 뭐 때문에 망설일까 그 다음에 그게 망설이고 난 걸 확인하면 그 저항 요인을 해결해야 되겠지. 제거를 해야지. 저항 요인 해결 안 되고 어떻게 다음으로 넘어가. 얼마나 원하는지 파악됐고 뭐 때문에 망설이는지 파악되고 망설이는 걸 없애. 그 다음 어떤 얘기예요? 이제 치료 진료에 대한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이제 환자가 마음이 열렸단 말이야. 어느 정도 할 생각이 생겼기 때문에 귀담아 들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처음부터 진료 얘기를 해. 준비가 안 됐는데. 그리고 이것도 설명할 때도 굉장히 깔끔하게 하려면 세 패턴으로 나누죠. 세 가지. 설정 어떻게 해요? 현 상황, 그 다음에 문제점, 그 다음에 솔루션, 해결책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보통 환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거의 고민을 해. 고민하겠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다음 패턴이 뭐야? 클로징이야. 고민할 때 미뤄야 된다고. 반드시 하시죠. 어머니 이번에 하시죠. 클로징을 잡고 고객을 마지막 거래의 승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때요? 비용 내고 동시에 만족시 소개 유도까지. 그게 굉장히 기본적인 일반 환자의 상담 패턴이에요. 그럼 1단계. 자, 이제 내원 경로를 파악해. 어떻게 저희 치과 오시게 되셨는지요. 인사하고 명함 전달하면서 당신의 진료 이해도를 도와줄 누구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직책이 있으면 직책을 왜 강조하는 게 좋을까요? 신뢰도를 주잖아. 소담쌤도 예를 들어서 환자분 상담할 때 네, 오늘 제가 상담을 도와드릴 치과위생사 박소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네, 저희 치과 알바생인데요, 일단 하기가 싫어. 신뢰가 안 가죠. 그리고 이거 뭐죠? 과장님, 아이스 브레이킹이 뭘까요? 글자 그대로. 네. 이게 뭔가 이 불편한 뭔가를 좀 편하게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이런 게 좀 필요한 거죠. 네.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뭐 관계성으로 풀던 유머로 풀던 뭐 해가지고 이걸 하고, 1단계에서는 바로 어떻게 저희 치과로 오시게 됐는지요가 중요해요. 이게 바로 내원 경로, 굉장히 소중한 정보겠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경민선생님 환자야. 여기 병원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할래요? 길 가다 간판 보고. 예, 그럴 수 있어요. 길 가다 간판 보고 왔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나는 무슨 생각을 하지?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쉽지 않겠다.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님 소개로 왔습니다. 무슨 좋다고 잘한다고 소문 듣고 왔어요. 이러면 오늘은 어떻게 내 필드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다는데, 일단 간판 보고 왔어요. 지나가다 왔어요. 이런 경우는 쉽지 않겠다라는 걸 내가 먼저 알아야지. 어렵게 접근해야겠다. 그래서 관계성을 형성하면서 정보를 파악하고 난이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상중하. 오늘의 내 상담의 방향을 결정하는 시간이에요. 소위 말해서 여기까지는 이제 어떤 패턴을 내가 적용할지를 결정해야 돼.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1번부터 8번까지 여기서 파악해서 결정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1번만 알려드리기로 했어요. 그죠? 제일 기본적인 거. 자,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자, 이전에 치과 치료 경험이 있는 걸 왜 물어볼까요? 선생님 왜 물어봐? 그거 찍지 말고 찍는 거보다 지금 생각을 하라고. 이전 치과 치료 경험 왜 물어볼까요? 어느 정도 치료돼야 알고. 치과에 대한 공포심이나 거부감이나 인식에 대해서 파악하는 거예요. 지식은 중요하지 않아. 치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조금 더 상세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겠다. 그런 거 파악할 수 있고, 연령, 직업, 내원 시간 이런 것도 중요해요. 다음 넥스트 약속을 잡을 때 시간에 제약을 받구나 안 받구나. 그 다음에 연령대도 당연히 크겠죠. 성별도 중요합니다. 남자 여자 니즈가 달라요. 덴탈 IQ 수준은 어떤 정도인지, 어느 정도로 치과에 대한 지식이 있는지, 성향적인 거,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이성적인지 감성적인지, 치아보험 가지고 있는 거 꼭 물어봐야 되겠죠. 도와드리려면은. 그 다음에 주변 지인들이 어떻게 치과에 대해서 치료에 대해서 경험담을 얘기하는지, 심리 상태, 현재 치아 상태 등등등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걸 일일이 다 알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경험적으로 중요한 것 위주로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이에요. 상담에 성공했던 경험이라고. 근데 꼭 상담 못 하시는 분들은 이거 1번부터 이제 다 꺼내가지고 1. 내원 경로. 취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2단계 니즈를 확인한다. 니즈. 선생님 지금 배고파? 배 안 고파?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뭔가 배를 채우고 싶은 니즈가 있다 없다? 없는 거지. 예, 이게 니즈예요. 배가 고프면 배를 채우고 싶잖아. 환자분이 지금 치과에 그냥 왔겠어요? 그 오기 싫은 치과를?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어디부터 치료하고 싶으세요? 어디가 제일 불편하세요? 네. 공통점은 뭐죠? 다 물음표예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예쁜 건가요? 기능적인 건가요? 비용인가요? 수명인가요? 환자분이 원하는 걸 캐치해서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꼽으면은 병원 측에서 재료를 결정해줘. 이게 제일 좋은데요. 그럼 본인이 결정하는 게 맞습니까? 옷 사러 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옷 입혀놓고 이게 제일 좋은 건데요. 닥치고 이거 입으세요. 이렇게 해요? 고객이 원하는 거 입어야 되잖아. 맞죠? 치과도 마찬가지예요. 환자분이 가장 급한 거, 하고 싶은 거. 그래서 이게 이제 니즈라고 하고요. 이게 번외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좀 레벨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니즈라는 거를 증폭하죠. 더 하고 싶게끔 만들고, 심지어는 니즈가 없다면 없는 니즈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대화들을 통해 가지고, 네. 자, 비싸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은 표현은 이렇게 해요. 무조건 싼 걸로 해주세요. 그러면 이런 대화를 할 때 이걸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한번 해볼까? 경미쌤, 환자분이 요즘 금값이 많이 내렸던데 이런 얘기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환자가 뭘 하고 싶은 거야 지금? 금을 하고 싶어? 지르코니아를 하고 싶어? 아말감을 하고 싶어? 환자는 금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게 캐치가 돼야 돼. 금으로 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분이. 아, 몸에 좋은 걸 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니즈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왜냐면 여러분들한테도 어때? 뭐 세일즈 매니저가 예를 들어서 뭐 물건을 사러 갔을 때도 내가 찾는 거를 꼭꼭 물어보고 이렇게 권해주면 기분이 좋은데, 내가 싫은 거 자꾸 강매하면 기분 짜증난다고. 이게 디테일이 있어야 돼요. 자, 다음 팀장. 요즘은 국산 임플란트도 괜찮다던 데는 무슨 의미가 있죠? 이거는 외산 임플란트 하고 싶은데 비용 부담된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국산도 좋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어느 정도 확인. 토요일 진료하나요? 주말밖에 시간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이런 힌트들을 보고 경험적으로 속마음을 빨리빨리 캐치를 해줘야 돼. 자, 근데 지금 니즈 증폭 환기는 안 할 거예요. 시간 관계상. 어쨌든 니즈를 파악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방해 요인이 있죠. 그런데 고민된단 말이에요. 자, 습관적으로 물어보셔야 돼요. 그 습관이 뭐냐면, 치료 방해 요인이 뭐지? 박소장. 환자가 고민하는 방해 요인 3가지가 뭐야? 통증, 비용. 가르쳐 주지 마. 시간. 3가지잖아. 얼마나 비쌀까? 아플까? 시간이 많이 걸릴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시간. 비싸서. 무서워서 통증이겠지. 자, 그런데 환자분한테 대놓고 어떤 게 가장 부담스러우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뭐지? 그거 3류겠죠? 이 질문하는 거예요. 아유, 근데 이렇게 불편하셨는데 그동안 뭐 때문에 치과를 못 가셨어요? 라고 하면 답이 정해져 있어요. 환자분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동안 바빠서요. 아, 이분은 시간 문제구나. 돈이 겁나서요. 돈 문제구나. 무서워서요. 답이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런 세련된 질문으로 내가 원하는 답을 얻어내야지, 대놓고 어떤 게 부담되셔서 치료를 안 하실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내 패를 계속 보여주면서 가면 안 된다고.
간접적으로 패를 읽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 많잖아요. 이 사람한테 대놓고 질문이 아니고 다른 우회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이 사람의 어떤 정보를 파악하는 방법이 있죠.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연습. 자, 상담도 잘 해주신 것 같은데 어떤 부분 때문에 결정이 힘드셨나요? 예전 치과에서 되게 상담도 잘 받으신 것 같고 하는데 왜 미루셨죠? 어떤 부분 때문에 결정이 힘드셨나요? 이렇게 물어봄으로써 우리가 어떤 솔루션을 줘야 될지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저항 요인들, 그리고 환자분이 뭐 때문에 치과를 못 가셨어요? 라고 해서 어떤 이유를 댈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감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유, 그렇죠. 비용이 많이 부담스러우셨죠? 아유, 겁나셨죠? 나하고 생각이 같아야지. 그 다음에 이 저항 요인을 제거를 먼저 합니다. 자, 저항 요인 제거할 때 굉장히 좋은 점이 있어요. 이게 깨졌는데 운이 좋네. 이게 폰트가 안 맞아가지고 원래 다 가리는 건데. 상담력이라고 하는 건 가격에 걸맞는 가치를 전달하는 거예요. 가치. 지금 마스크 얼마야? 지금 하나에 7,000원이요. 원래 한 장에 800원짜리 마스크 지금 8,000원 하잖아. 없어서 못 산대요. 왜 그렇죠? 평상시에 8,000원 했으면 사람 샀을까? 가치가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치과 치료도 그 비용에 맞는 가치를 전달해내는 사람이 훌륭한 상담자가 될 것이고, 이 가치라고 하는 건 상대적인 거예요. 비싸지만 만족을 느끼면 구매가 성사된다. 즉 고객을 배고프게 해야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제거를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상담에 대해서 이제는 그걸 하는 거야. 치료 과정에 대한 내용. 자, 제일 처음에 현 상황이에요. 있는 그대로 지금 당신의 입안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걸 먼저 납득을 시켜야 돼. 자, 지금 당신은 치아가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라는 걸 동의를 얻어야지. 치아가 하나 빠져 있으시네요. 요거는 임플란트 심으시면 되고요. 브릿지로 하실 수도 있고, 이게 아니라고. 일단 하나가 빠져 있는 걸 확인해야 돼. 그거 쉽겠죠? 환자도 뭐 사진 보고 자기가 자기 치아를 아니까. 그게 현 상황이에요. 인정. 자, 근데 치아가 하나 빠져 있으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죠, 과장님? 치아가 하나 빠진 상태로. 그렇죠. 아직 이동하지 않았는데 빠져 있으면 이동이 되겠죠? 자, 이걸 어떻게 맛깔스럽게 납득시키느냐? 저는 많이 쓰는 게, 자, 우리 치아는 계속 움직이는데 빈 공간으로 이동하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교합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치아가 하나 빠져 있으면 이동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답을 줬잖아, 이미. 치아가 이동하려는 성격이 있다며. 자, 근데 치아가 빠져 있어요. 빈 공간이 있어요. 그럼 치아가 어떻게 될까 하면 환자분들이 그쪽으로 쏠릴 수 있겠네요. 치아가 눕겠네라고 답을 본인들이 얘기해요. 이게 좋은 상담이에요. 답을 유도해야 되는. 맞아요. 그게 문제점입니다. 환자에게 이제 미래에 대한 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 가능성을 통해 공포감, 여기서 말하는 공포감은 이렇게 뭐 협박을 하라는 게 아니라, 치아가 이동되면 어떻게 돼요? 치료에 대한 기간이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게 공포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네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나오겠죠? 그게 바로 해결책이에요. 솔루션. 그리고 우리 치과에서 요건 경험상 이렇게 잘 해결이 됐으니까 확신을 주는 거예요. 되게 깔끔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현 상황, 문제점, 해결책.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비용에 대한 뭐 내고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겠죠. 그 다음에 환자분들이 이제 고민할 때 우리가 굉장히 유리한 게 있어요. 상담자 입장에서. 바로 치료 방치 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에 대해서 그 공포심을 심어주는 건데 설명을 하고, 치과 치료는 빠르면 빠를수록 어때요? 비용이. 경미쌤 어때? 그렇지, 저렴하죠. 시간은 줄어들고 통증도 감소. 이건 팩트 맞습니까? 즉 빨리 할수록 비용과 시간과 통증이 부담이 줄어든다라는 게 상담자가 유일하게 이점을 가지는 부분이에요. 즉 당신은 미룰수록 손해를 본다라는 공식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환자분이 돈 하시는 분은 어때요? 돈 중요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 빨리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돈 중요하다면서요. 아껴야 된다면서요. 겁나신다면서요. 빨리 하셔야 되겠죠. 통증이 더 감소되니까. 이 논리가 나오는 거지. 자, 화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어요. 이것까지 뭐 다 하기에는.
근데 많은 화법들은 연습을 해야 돼. 아까 농구로 치면은 뭐 드리블 연습이든지 슛 연습이든지 해가지고 내가 필요할 때 뭐 예스 버시든 질문이든 여러 가지 화법을 적절하게 쓸 수 있어야 되고요. 뭐 이것도 뭐 통제 상황 설정이나 이거 뭐 고급 스킬이니까 if 퀘스천 뭐 이런 것들은 화법이라서 제가 오늘은 넘어갈 거예요. 이것도 리플렉팅, 뭐 반사화법 언제 쓰면 좋은지 이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습관이에요, 습관. 네. 자, 오늘 패턴을 소개하죠. 참 이게 명언입니다. 놓칠 뻔한 상담은 의미가 없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놓칠 뻔한 상담이 뭐야? 놓칠 뻔하다라는 거는 잡을 뻔한이 아니고 놓칠 뻔한이죠. 결과론적으로 야구로 치면 잘 맞은 타구든 안 맞은 타구든 좋은 플레이든 아웃은 똑같은 거예요. 이게 멋있는 걸 했다고 점수를 더 주지 않아. 무슨 얘기냐면 거의 될 뻔했는데 실패한 거나 처음부터 야투를 실패하는 결과는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클로징이에요. 이제 클로징에 대한 얘기 할 거예요. 자, 어느 정도 이제 비용도 나왔고 환자가 자기 상황도 알았고 뭘 원하는지 그다음에 그것도 제거를 했어요. 클로징은 뭐냐면 이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할까 말까. 근데 그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톡 건드렸을 때 그래 하자 라고 결정하게 만드는 또 패턴들이 있어요. 자, 한번 경험상 보세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가족들 치료하는 거 보면 엄마들이 본인한테 치료하는 것과 자식한테 치료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때요? 누구한테 인색해? 그쵸? 자식 교정은 시키면서 본인 입 빠지고 뭐하고 이건 안 해. 난 되게 쇼크 먹었어요. 교정은 상대적으로 선택적일 수 있는데 더 필수 진료일 수도 있는데 자식을 중하게 여겨요, 부모님들은. 근데 그 부모님한테, 그 어머님한테 클로징을 들어가야 돼. 그때 어떻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이분은 기본 마인드가 뭐야? 나는 못 먹고 못하고 해도 내 자식만큼은. 그런 게 있잖아요. 경미쌤 같으면 어떤 클로징 멘트를 쓸 것 같아? 클로징은 짧고 간결하고 임팩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뇌리에 남거든. 효과가 크거든. 환자 데리고 지옥 설교 이런 거 하면 효과 아무것도 없어요. 왜? 지옥 설교는 효과가 없잖아. 딱 한마디 짧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잘못했을 때 불러가지고 1시간씩 지옥 설교하면은 그 설교 자체가 무섭지. 시간 지나면 남는 게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불러가지고 딱 한마디 하면 임팩트 있잖아요. 수담쌤 2번은 허용 안 해. 그럼 그 겁나 안 나. 기억 남잖아. 뭐가 좋다고 싱글벙글어서. 뭐 지옥 설교 당해볼래? 자, 어떻게 할까 한번. 상황이 왔어. 이렇게 상담을 잘했어. 이제 어머님이 고민해. 한번 편하게 얘기해보세요. 얘기해봤더니 아유 어머니 왜 어머님 이렇게 치료 이렇게 엉망으로 안 했어요. 그랬더니 아유 자식들 교정시키고 애들이 중요하지 라고 약간은 쓸쓸해하는 입장이야. 거기서 클로징 멘트. 이 클로징을 안 하고 비용 전달을 하고 끝을 내면요 효과가 되게 약해요. 힌트 줘볼게. 여러분들 옷 사러 가가지고 옷 입어보죠. 근데 어떤 점원들이 가끔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을 해요. 무슨 말해? 어머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 점원이 클로징 멘트야 그게. 그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은 맞아 내가 생각해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리고 어차피 옷을 내가 한 벌 사려고 했잖아. 합리화를 시키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 그리고 친구한테 입고 가서 뭐라고 해? 어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가? 확인사다라는 거지. 자, 점원들이 그런 얘기하는 게 클로징 멘트예요. 아까 그런 경우에 제가 썼을 때 굉장히 효과가 좋았던 건 이거예요. 어머님 이번만큼은 어머님한테 돈 쓰세요. 이번만큼은 어머님한테 돈 쓰세요. 굉장히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교정할 때 엄마들한테 애기 교정하는데 나 클로징 멘트 쓰는 거 있단 말이야. 뭐 사위 얼굴이 바뀌어 사위가 바뀌지. 교정을 하면 딸내미가 얼굴이 바뀌지 사위 얼굴이 왜 바뀌어. 그거 되게 잘 통해요. 엄마들한테 어머님 사위가 바뀔 수 있어 했더니 그냥 다 해. 그게 임팩트가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굉장히 포괄적일 수 있지만 그 한마디를 기억해. 그 엄마는 가가지고 야 내 교정하기 잘했어. 내가 생각해도 그 한마디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패턴에 대해서 여러 환자 유형에 따라 가지고 나한테 잘 어울리는 클로징 멘트를 준비하고 연습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오글거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어찌 보면 자신감 있게 계약을 마무리 짓는 사람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담 동의율이 좀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클로징이 약해. 클로징 확 세게 강한 이미지. 자,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고객을 어떻게 만들으라고요? 거래에 뭐를 만들으라고 했어? 승자로 만들어줘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지그 지글러가 했던 고객을 거래의 승자로 만들어줘라. 거래에서 누가 이겨야 돼? 고객이 이겨야죠. 내가 이 정도 비용 내고 여기서 치료를 하는데 그게 비용적인 거든 다른 혜택이든 서비스든 관계성이든 기분 좋아야 되잖아요. 고객이 기분 좋은 거래가 아니면 그거는 좋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나도 요구를 할 수 있죠. 제일 부담 없이 요구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만족하신다면 꼭 소개 좀 많이 해주세요. 교정도 그렇잖아요. 좀 이렇게 상담 잘해드리고 했는데 어머님들 어때? 비용 막 깎으려고 하잖아. 근데 그냥 깎아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느 건 소개라도 꼭 해주셔야 돼요. 진짜. 나름 나도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 뭐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환자 소개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알려드린 게 굉장히 아주 기본적인 상담의 패턴인데 이걸 내가 몸에 잘 익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연습만 하면 되냐? 연습을 열심히 하는데 문제점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안 좋은 습관을 그대로 몸에 익히게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 박수담? 어떻게 할 거야? 잘못된 방법으로 연습을 열심히 하면 최악이에요. 어떻게 할까,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녹화를 하는 거예요. 환자를 찍지 말고 자기 자신을 찍으라고. 내 표정이 어떻고, 말투가 어떻고, 피치가 어떻고. 그리고 그 대본을 쭉 써봐. 그러면 과연 이 패턴에서 내가 얼마나 벗어나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패턴을 가진다는 건 뭐냐면 나의 필드로 상대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내가 유리한 환경으로 상대를 끌어들이는 거라고. 협상이든 전쟁이든 뭐 이런 거 잘하는 애들은 어때? 자기가 유리한 환경에서 판을 벌입니다. 자기가 불리한 시합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유리하게 가려면 어때? 내 패턴으로 끌고 가야지. 환자들도 패턴이 있어요. 본능적인 패턴. 어떻게든 깎으려고 하고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우리가 그 필드로 들어가게 되면 털리는 거고 우리 필드로 끌고 오게 되면 어떻게 해?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화법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역질문, 리플렉팅 이런 것들은 또 고급 기술인데 그런 것들도 이제 공부를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오늘 알려준 건 뼈대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가 영상을 찍고 나서 이 뼈대에 내가 어느 정도 내가 니즈를 전혀 확인을 안 했구나. 거절 요인을 안 했구나. 클로징이 어땠구나. 이걸 계속 확인하면서 어때? 부족하면은 잘하는 실장님이나 나한테 와가지고 확인받아가지고 교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하면 의미가 없어요. 제대로 열심히 해야지. 그죠? 자기 찍히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